자,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가 자바의 변수 부분을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프린트 F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것도 이거는 C 언어에서 있었던 출력 함수인데요. 그 이제 호환을 위해 가지고 그냥 프린트 F라는 것도 자바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소스를 짠 걸 보면 혹여는 프린트 F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F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두 가지 예제를 좀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바이트 타입의 B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자, 바이트는 몇 바이트죠? 1바이트다. 그죠? 예, 1바이트. 자, 그 다음에 쇼트는 S 해서 2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쇼트는 몇 바이트죠? 2바이트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을 하나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는 코테이션으로 감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A 이렇게 해서 얘도 캐릭터는 몇 바이트인가요? 누가 4바이트라고 합니까? 2바이트죠. 그죠? 원래는 C 언어에서는요.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입니다. 알겠죠? 예, 아스키 코드가 기준이 돼서 그렇고 이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때문에 이렇게 2바이트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롱 타입을 한번 넣어보죠. 자, 롱 해서, 롱을 하지 말고 int부터 하죠. int 해서, finger 이런 식으로 해서, 10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몇 바이트인가요? 4바이트죠. 그리고 얘는 뭔가요? 정수형의 기본형이죠. 그죠? 기본형. 즉, 디폴트 타입이다. 그죠?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정수형에 봤던 게 롱이었다. 그죠? 맞나요? 네. 롱은 big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주고, 1, 0, 0, 0, 0,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지금은 인식이 된다. 그죠? 원래는 제가 전미사 이거 붙여야 된다 그랬죠? 예, 전미사 소문자 L이나 이렇게 해줘야 원래 붙거든요. 그런데 아마 JDK 1.8 이상 오면서 이렇게 해도 이걸 생략을 해도 되는가 봅니다. 지금 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000 이렇게. 근데 정수형 얘도 지금 이렇게 해보면 이거 에러가 뜨죠. 그죠? 이거 왜 뜰까요? 그죠? 이 롱이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롱은 몇 바이트죠? 8바이트다. 그죠? 예, 8바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int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수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OCT NUM 하면 얘는 8진수예요. 그죠? 8진수는 앞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접두사로 0이 온다고 했어요. 그죠? 0 하고 1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숫자가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8이죠. 안 봐도 8인 거 알아야죠. 맞나요? 예, 요렇게 하면 얘는 8진수를 나타낸 거고 얘를 10진수로 이렇게 나눈다면 10진수로 진법 변화를 한다면 아시다시피
8 곱하기 1 맞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0 곱하기 1이 되죠? 맞나요? 이렇게 진법 변환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8이 10진수로는 답이 8이다 라는 사실은 이제 어제 진법 변환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똑같이 자, int 헥사 코드를 한번 헥사 넘버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16진수는 앞에 뭐 붙죠? 0x죠. 그죠? 0x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시 10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값이 얼마죠? 16이죠. 그죠? 16진수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10진수로는 16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진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int 바이너리 넘버 해서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2진수는 뭐죠? 앞에 0b죠. 여기서 0의 b는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바이너리가 2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울러 10진수로는 얼마죠? 2가 되겠죠. 맞나요? 예. 이제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 된다. 그죠? 맞나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 변수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system.out.println과 system.out.print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printf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역시 얘도 이렇게 sys 해서 out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f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printf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지금 왜 에러가 떴냐 하면 여기에는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메서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이 printf는 이렇게 포맷 형태와 그거에 맞는 우리가 이제 대입되는 값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빨간색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b 값 알겠죠? b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 b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d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단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n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쉼표를 찍고요. 그리고 b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 자, b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예. 맞나요? 예. 예. 이게 왜 출력이 이렇게 되냐? 자, 이거는 printf는 원래 C 언어에 있었던 함수였는데 자바에서도 그거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b는 이거는 그냥 문자열처럼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printLN 같은 경우나 pri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자들을 선택을 했죠. 그죠? 예. 하지만 이 printf는 이거는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 다음에 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 이렇게 왔고 d가 하나 왔어요. 그죠? 여기서 d는 데시멀의 약자예요. 10진수의 약자. 아시겠죠?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요 %d는 자, 따라합니다. 형식 지정자. 형식 지정자. 아시겠죠? 그리고 %n은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프린트 ln에서 역슬러시 n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d가 형식 지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하나가 있다. 그죠? 이거는 개행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 형식 지정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10진수에 상응하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1대1 매칭이 되도록 값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d를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실행을 했어. 에러 뜨죠. 자, 그래서 무슨 에러가 뜨냐? 자, missing format argument exception. argument가 매개 변수인데 인자값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형식 지정자는 두 개예요. 그죠? %d가 지금 데시멀 값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개밖에 대응이 안 되죠. 이거는 들어왔어요. 그죠?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찍으려고 하니 야 임마 뭐 찍었고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진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255를 이렇게 리터럴 타입으로 그 자체의 값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혹은 저기 쇼트 타입도 어차피 정수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s를 이렇게 넣어도 실행 결과를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쉼표를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맞나요? 이게 바로 printf 함수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시 원복을 시켜놓고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달아두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d는 데시멀의 약자고요. 서식 출력 형태. 그래서 형식 지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은 자, 개행을 뜻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형식 지정자의 개수와 그의 상응하는 매개 변수라고 하죠.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지 않으면 방금과 같은 예외를 띄운다는 사실을 보셨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예.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한번 출력을 복사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쇼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S, 그죠? 하고, 쇼트도 역시 데시멀이다. 그죠? 예. 데시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두면, 자, S 값을 여기다가 찍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 자, B는 1, S는 2, 이렇게 나온다. 그죠? 예.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문자 타입인 캐릭터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이 캐릭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 ASCII 코드 값으로 출력이 되고 혹은 문자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d는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데시멀, 10진수의 약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캐릭터 값을 내가 찍으려고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찍고자 한다면 여기에 D가 아니라 C를 넣어줘야 돼요. C가 캐릭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C를 넣고 여기에다가 C를 이렇게 줍니다. 그죠? C를 주면 실행을 해보면 A가 출력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A가 우리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숫자 값으로 출력이 되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ASCII 코드 값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A의 ASCII 코드 값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d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 지정자가 몇 개 왔어요? 두 개 왔으니까 매개 변수 아규먼트 맞게끔 한 개 더 넣어줘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를 이렇게 또 넣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여기에서 자 ASCII 코드 값을 찍는데 illegal format conversion exce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로 이거는 찍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맞나요? %D로 찍어야 된다 이 말인 %D로 찍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숫자 타입이 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캐릭터 타입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강제 변환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실행을 해보면 ASCII 코드 값이 65가 나왔죠. 맞나요? ASCII 코드표 출력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셨군요. 자 같이 한번 ASCII 코드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앞에 한번 보세요. ASCII 코드표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쭉 이것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방금 대문자 A였습니다. 그죠? 대문자 A는 여기에 10진수로 어떻게 됐어요? 65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딴 거는 떠나서 간에 이 65와 97 소문자 A 97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출력을 딱 해서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값은 특히 알파벳은요 이렇게 원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값, 즉 ASCII 키코드 이걸 키코드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값으로 나타나진답니다. 알겠죠? 예. 자,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입 변환을 이렇게 인트로 정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우리가 형식 지정자 중에서 데시멀도 알았고 이제 캐릭터도 알았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릿수를 어떻게 지정해 볼 건가? 이걸로서 자릿수도 우리가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메서드를 가지고. 그래서 자릿수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system.println을 통해서 퍼센트 탭이 아니라 역슬러시 탭으로 조정을 해도 되겠지만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printf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int 값을 핑거라는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핑거 값을 이렇게 찍는데 당연히 얘는 데시멀 타입이다. 그죠? int니까. 그죠? 맞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int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핑거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1대1 매칭이 된다. 그죠? 되니까 출력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있고 또 2번 학생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데 분명히 10번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20번 학생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릿수 맞추기가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두 자리만 먹게 하게끔 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통계치를 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통계치가 98이야. 그런데 이게 100점 만점이야. 근데 100점이 이렇게 되면 자릿수가 서로 안 맞죠.
그럼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칸 띄우고 이렇게 98 하고 여기다가 100 이렇게 요거는 좀 안 맞네요. 여튼 요 끝자리가 이렇게 맞게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맞죠? 보기도 좋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3이라는 숫자나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d 안에 들어가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자, 봅니다. 자릿수를 5개 줬어요. 그죠? 5를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먹고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3을 줬다고 가정을 하죠. 한 실행을 해봤어요. 3자리를 먹고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OD로 할게요. OD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얘는 5자리를 먹는데 뒤에 3자리를 먹고 있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예. 이거 양수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완전 반대다. 그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왼쪽 정렬을 할 때. 맞나요? 예, 요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이용을 적절히 해주시면 자릿수를 딱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또한 아울러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제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0,5D로 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얘는 앞자릿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0으로 채워버리죠. 맞나요? 예.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됐나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역시 이번에는 저 10진수, 8진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진수값 출력 이렇게 해서 핑거가 아니라 빅이 되겠죠. 빅. 맞나요? 아니죠. 빅이니까 롱 타입을 나타내는 거죠. 롱 타입도 역시 자, 빅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D로 나타내면 된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빅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 롱 값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 이거는 롱 값이고, 이게 이제 밑에 진수 값을 나타내야 되죠. 이건 자릿수 지정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다시 하나 해서, 이번에는 진수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헥사.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OCTNUM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8진수를 나타내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여기에 O를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O를 넣어주고 이걸 또 다시 10진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D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매개 변수 아규먼트가 형식 지정자가 2개 왔으므로 이거에 맞는 OCT num을 이렇게 2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자 10이 나온 건 이거는 뭔가요? 8진수예요. 8진수. 맞죠? 그리고 이거는 10진수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몇인가요? 자, 요까지 하고 잠깐 멈춰뒀다가 10분간 휴식하시고 계속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요. 이렇게 8진수 값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팔진수는 자, 형식 지정자가 %o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자, 이제 진수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16진수 코드를 16진수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헥사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헥사 넘버는 우리가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냐면 자, x를 한번 넣어 볼까요? x를 넣고 그리고 역시 %d를 넣고 여기에다가 헥스 넘을 이렇게 추가해서 자, 16진수는 x냐 이렇게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봐요. 해봤는데 16진수가 지금 어때요? 10이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여기다가 샵을 준단 말이죠. 샵을 주게 되면 자 0x가 이렇게 오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16진수를 나타낼 때는 형식 지정자가 %샵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 16진수 값은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10진수로 계산을 하면 16이 된다라는 사실은 뭐 다 잘 아실 거고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진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는요 나타낼 때 우리가 비넘이었죠. 얘는 우리가 어떤 걸로 나타내냐 하면요,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걸 b를 줬다고 치죠. b를 주고 빈 넘버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맞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죠. 자, 그냥 true가 나와버렸어요. 맞나요? 즉 b는 불린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린 값을 찍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1, 0이다 보니까 2죠. 값이 2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은 false고 0이 아닌 값들은 전부 다 true거든요. 그래서 true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진수로 표식을 하고 싶다면 얘는 함수를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어떠한 메서드를 써야 되냐 하면요, 얘는 자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스트링인데요, %s는 스트링입니다. 문자 열 값을 찍을 때는 s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s를 넣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어떠한 매개값을 주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봤던 integer.parseInt라는 메서드 기억하시죠? 문자 열 값을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숫자 값으로 변형해주는 메서드가 바로 integer.parseInt였는데요. 그 integer라는 클래스 안에, integer 클래스 안에 우리가 to binary라는 게 있어요. to binary string이라는 게 이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를 우리는 정적 메서드 혹은 스테이틱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직까지 그 개념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이제 객체 지향 개념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따로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진수를 2진수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integer.toBinaryString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빈 num을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1, 0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값을 넣어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int num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num 없죠? 예, num에다가 내가 이거를 255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내가 바로 이진수로 바꾸든지 8진수로 바꾸든지 하고 싶어.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어제 다 계산을 해봤다. 그죠? 예,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sys 이렇게 아웃해서, 만약에 255잖아요? 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꾼 값, 이렇게 해서, 뭐 줘야 돼요? %s 줘야죠. 그죠? 여기는 F가 들어갔죠. F를 해야죠. F. 이렇게 %s를 줬고, 역시 이 integer.toBinary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으면 돼요? num을 넣으면 되죠. 그죠? num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255를 이진수로 바꾼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이렇게 해줍니다. 맞나요? 이게 이진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integer 이렇게 .to 해서 바이너리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바이너리도 있고 헥사도 있고 옥탈도 있고 다 있죠. 그죠? 2진수, 16진수, 8진수 다 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걸 복사를 해서요. 자,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요. 255를 8진수 값으로 바꾼 값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to 옥탈,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넘버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자, 8진수로는 이거 %n을 안 했군요. %n 그리고 여기도 %n 이렇게 해서 자 해보면, 자 377이 255를 8진수로 바꾼 값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16진수로 바꾸고 싶다면 아까 보셨듯이, 자 16진수로 바꾼 값은, 자 여기에다가 to 뭐 하면 돼요? to 헥스 스트링이 있죠. 예, 이거를 해서 넘버로 이렇게 주시면, 자 16진수로는 FF다. 맞죠? 예, 이렇게 우리가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 살펴봤어요. 그죠? 10진수를 각각의 진수 값으로 변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d는 뭐의 약자? 데시멀. C는 캐릭터. 이 5는 자릿수. 그죠? 그리고 %o는 8진수 옥탈입니다. 그죠? 그리고 %x는 16진수. 그죠? 헥사 코드. 그죠? 그리고 %s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스트링.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푸실 때 printf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나 끊고요. 자, 끊겠습니다.